안녕하세요. 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합격 공부관리 강의는요. 제15강 합격 실전관리 2로 같이 공부할 텐데요. 합격 공부관리가 오늘 마지막 종강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합격 실전관리 1에서는 순서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1차 시험과 그 다음에 2차 시험 순서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점, 중요한 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맞습니다. 합격한 선생님들께서 기부하고 나눔 활동을 하고 가신 자료로요. 합격 1차 시험장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합격 2차 시험장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공부할 거예요. 합격 공부관리는 제15강으로 종강을 해서요. 이제 우리는 합격 1차에서만 계속 만나지게 되고요. 합격 공부관리에서는 오늘로 만남이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 아쉬워서요. 오늘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합격 실전관리 1차. 우리 지난주 설명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살짝 가보면 입실, 그 다음에 1교시 교직 논술, 2교시에 유치원 교육과정 A형 시험, 그리고 3교시에 유치원 교육과정 B형 시험을 보게 되지요. 자, 이제 합격한 2018학년도에 합격하신 엔젤 멘토 선생님, 합격하신 선생님의 1차 일기를 같이 좀 볼까요? 네. 자료가 좀 많아서요. 부분만 보여드리면 조금 너무 아까워서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잘 보실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조금 자세히 읽으실 수 있도록 넣어드려서 글자 크기가 조금 많이 작아요. 그래서 글자 부분에 있는 밑줄 부분이 선명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밑줄 같이 하면서 우리는 키워드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합격 실전관리 1차는 먼저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도착해서 1교시 준비 때까지, 자, 그리고 1교시 준비해서 1교시 끝날 때까지, 그리고 1교시가 끝나고 2교시 준비 시간 전까지, 그 다음 2교시 준비부터 2교시가 끝날 때까지, 자, 2교시가 끝나고 3교시 준비 시간 전까지, 그리고 3교시 준비부터 3교시가 끝날 때까지로 1차 일기는요. 전체에서 부분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합격 1차 일기의 중요도는요. 우리 예비 수험생들께서는 예비 공립유치원교사죠. 지금 임고생 여러분께서는 합격 1차 일기를 너무 꼼꼼하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아, 이러한 사항이 있구나 라고 그리면서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읽으시면 시험장 실전 훈련으로 아주 훌륭한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잘해서 공부의 완성도를 높여서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험 당일 운영이에요. 그래서 시험 당일 운영을 합격한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전체 선생님 중에 한 분 자료로 중행 내용은 제가 좀 짚어드리고요. 다른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읽기를 통해서 시험장 시뮬레이션 훈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 두 번째, 시험장 도착 후에 1교시 준비 전까지. 자, 칭찬할 점, 그리고 아쉬운 점, 이렇게 밑에 개인 평가를 또 넣도록 했어요. 자, 첫 번째, 1교시 준비 전까지 도착해서 특이사항이죠. 의자가 너무 낮아서 시험장 밖에 있는 감독관에게 의자를 변경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변경을 했고요. 자, 도착해서 화장실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들. 시험 직전의 자료들은 간단한 자료를 봅니다. 자, 그리고 경직되지 않도록 최상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맞습니다. 스트레칭을 했다는 점. 그래서 총
네 가지,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 간단한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뿐만 아니라 신체 조절도 같이 했다는 점이 중행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1교시에서 1교시를 준비하고 그리고 1교시가 끝날 때까지 무엇을 했는가. 자, 여기에서요. 전체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나라면 하고 그리면서 따라가세요. 자, 1교시는 바로 논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주 잘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논술은 누구나 다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당황하지 말고 문제에서 답을 찾아 적자. 모르는 경우에는 문제를 응용해서 답을 연상해서 쓰거나 답을 찾아 적자라고 마음다짐을 했다는 거,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좋았고요. 자, 이때 칭찬할 점, 모르는 것이 나왔어도 당황하지 않고 전략을 세운 점 연계가 되죠. 그래서 교직 논술의 경우에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100% 아는 문제가 나올 확률보다는 오히려 세 가지 논제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땐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렇죠. 모두 다 어려우니까 당황하지 말자. 논술 형식에 맞추자. 그리고 내용은 아는 답은 정확히 쓰고 모르는 답의 경우에는 출제위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제시문을 통해서 정답을 유추해서 쓰자라는 전략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자, 잘한 점이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실수를 하나 했죠. 부족한 점은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교체하면 쓸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연습 때 답안지를 계속 교체해서 썼는데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습 때에도 답안지, 원고지 답안지를 자꾸 바꾸는 습관보다는 교정보호를 통해서 바꾸면서 작성을 해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교체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자, 두 번째 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기대가 되죠? 자, 논술 시험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2교시 준비 시간 전까지입니다. 논술이 끝났고요. 두 번째 시간은 유치원교육과정 A형이죠. 따라서 공부 과목은 그렇죠. 개론이나 강론 암기 카드를 같이 공부를 했다.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많이 긴장을 하면 놓치는 건데요. 아주 잘한 부분이 여기 보면 뒷부분에 있네요. 카페인 성분, 내 집중력을 위해서 커피를 조금씩 마시고 그리고 초콜릿과 과자를 먹었다. 따라서 배고프면 안 된다. 아침도 가볍게 먹고 가는 것이 좋고요. 아침에는 특히 탄수화물을 꼭 섭취하고 가시는 것이 좋고 도착을 해서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공부에만 몰입하기보다는 이렇게 간식거리를 활용해서 잠도 좀 깨우고 각성도 좀 하고 그리고 달달한 성분을 통해서 긴장감을 좀 풀어주는 이러한 시험 적응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쌤들. 자, 칭찬한 점은 화장실을 언제 갔느냐가 중요한데요.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갔다. 즉 언제 갔냐면 입실 5분 전에 감독관이 입실하시기 5분 전, 감독관이 입실하기 5분 전에 화장실을 가서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줄였다 이 얘기죠. 그래서 끝나자마자 화장실을 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공부하다가 입실 전에 감독관 입실 5분 전쯤에 화장실을 다녀오면 대기 시간을 좀 줄이고 공부할 시간을 좀 늘릴 수 있죠. 자,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서 보면 개론 강론 중에 고시문 공부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고시문을 보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즉 쉽게 말하면 한 과목에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시험 당일날은 본인이 약한 과목이나 중요 과목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고시문이 많이 출제가 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A형의 출제가 안 됐다면 너무 아까운 시간을 쓰게 되죠. 따라서 시험 직전 시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마지막 시험장에서 정리하는 서브 자료들은요. 너무 자세한 내용보다는
중요액 단어들, 굵직굵직하게 중요한 것들을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단어 카드 정도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 고시문이라는 하나의 과목에 집중한 게 조금 아쉬웠다는 점은 우리가 잘 기억을 좀 해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제 2교시, 감독관이 입시를 하면서부터 2교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자, 이때 잘한 부분들을 밑줄을 좀 정리해놨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을 감고 조금 쉬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눈을 좀 편안하게 쉬라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한 부분은 뭐냐면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요. 아주 효과적이죠. 우리가 문제풀이반에서 늘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험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문제나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면 별표 표시를 해두고 넘어간다. 자, 그 다음 뭘 위주로 한다? 그렇죠. 쉬운 문제를 먼저 푼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아주 적절하게 했습니다. 이때 별표 표시는 어떻게 좀 보이게, 크게. 시험장에서는요. 평상시에는 잘 보이던 작은 별표가 시험장에서는 놓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누가 봐도 잘 보이게, 특히 내가 절대 못 보지 않도록 크게 표시하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죠. 헷갈렸던 문제들을 다시 읽어보고 답을 적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도 또 이제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럴 때 끝까지 헷갈리는 문제는 언제까지? 시험 종치기까지 고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풀이 전략은 우리 임고생들이 꼭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칭찬할 점은 맞습니다. 끝까지 문제를 보며 포기하지 않은 점. 단답이든 서술이든 포기하지 않으면 0.00 몇 점이라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정말 모를 때를 제외하고 정말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것들을 꺼내오려는 노력이 바로 우리가 예비공립 유치원 교사인 임고생으로서 해야 할 문제풀이 시험장 모습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너무 경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험장에 대해서 마인드 컨트롤도 잘하고 대처도 잘했지만 심리적으로는 너무 긴장을 많이 한 상태일 수 있어요. 자, 아쉬운 점이 뭐예요? 시험 문제의 답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 사실은 되게 쉬운 정답들이 있었는데요. 쉽게 인출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밟으면 되는데 경직된 나머지 시험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정답을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다. 자,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맞아요. 제가 유아리 합격 유아에서 기출문제 인강 더하기 숙제라는 숙제를 늘 드리죠.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 문제 푸는 법, 또 지문 분석법, 또 정답 인출법 이러한 내용을 강의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보는 데에서 멈추시면 안 되겠죠. 보는 건 본인 게 아니에요. 보는 거는 학을 하시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 학습이잖아요. 습을 하셔야 돼요. 습은 뭐죠? 바로 숙제하시는 거. 그래서 기출문제 인강 더하기 숙제 열심히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 문항, 지문 분석, 그리고 제한 조건 분석, 그리고 정답을 몇 단계로 꺼내와야 되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출문제를 푸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하시면 이 부분, 시험 문제의 답을 어렵게 생각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긴장감을 풀면 도움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2교시까지 포기하지 않고 별표도 해놓고 마인드 컨트롤도 잘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자, 문제점이 있다면 시험 문제의 답을 너무 어렵게 고민했다는 점. 자, 그렇다면 2교시가 끝나고 3교시 준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중액만 좀 같이 보면요. 2교시에 나오지 않았던 파트 위주로 고시문과 개론 강론을 공부했다. 중요한 건 바로 어디예요? 2교시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 중심으로 우리가 유아교육 개론과 그 다음에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이 두 가지 과목을 시험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치원교육과정 A형을 2교시에 보고 그 다음에 유치원교육과정 B형을 3교시에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때 A형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요? 그렇습니다. 바로 B형에 나오죠. 따라서 2교시가 끝나면 2교시에서 보지 않은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 전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잘한 게 있어요. 역시 쉬는 시간에
간식거리를 먹었다는 점. 지나치게 긴장만 하지 않고 있죠. 자, 또 뭘 했어요? 네, 너무 더워서 창문 열고 바람을 쐬서 머리를 식혔다는 점, 집중력을 높였다는 점. 자, 그리고 또 뭘 했어요? 그렇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신체를 풀어줬다는 점. 자, 그 다음 또 뭐를 했어요? 앞에 우리가 2교시에서도 했었던 거. 자, 그렇죠. 입실 전에 화장실에 다녀온 점. 이렇게 시간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전략도 아주 좋아요. 배가 고파도 안 되고 또 더워서 집중력이 떨어져도 안 되죠. 낮아져도 안 되죠. 네, 이러한 부분들, 본인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서 시험 운영을 했습니다. 자, 이때 칭찬할 점은 맞습니다. 자, 뭐였어요? 네, 가장 중요하죠. 2교시 시험 생각이 얽매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3교시 시험만 생각한 점.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1교시가 끝나면 그렇죠. 잊어버려야 되죠. 1교시에 못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자, 2교시가 끝나면 2교시에 부족한 부분을 잊어버리자. 3교시에는 네, 각각의 시간에 1교시에 부족한 부분 때문에 2교시엔 더 열심히 하자 생각하시고, 2교시에 만약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3교시에 더 열심히 하자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의점은 반대로 너무 잘 썼어요. 나름대로 1교시도 자신 있고 2교시도 자신 있고 이렇게 시험장에서 자신감이 충만할 때가 있는데요. 주의점은 채점을 해보지 않으면 점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교시에 자신감이 넘치거나 아니면 패배감으로 넘치거나 상관없이 잊어버리고 2교시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2교시에 실수나 성공과 상관없이 3교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유치원 임용고시는요. 1, 2, 3교시 특히 대부분이 서술형, 대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다 서술형이고요. 그리고 단답형이 물론 있지만 주관식이에요. 따라서 서술형 문제와 그 다음에 논술처럼 긴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점수 채점을 점수를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 따라서 시험 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시험장 가는 1차 시험장 갈 때 꼭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은 뭐예요? 역시 앞 시간에서도 우리가 아쉬웠어요 했었어요. 앞에 시간에 2교시 보기 전에 아쉬웠던 게 뭐였어요? 고시문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봤다라는 점, 그래서 골고루 보지 않았다는 점, 출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3교시에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또 3교시 전에는 뭐가 아쉽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평가 중에 제4주기 유치원 평가 지표만 봤다는 점, 지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 점. 따라서 우리가 이 아쉬운 점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전공 2차 시험에서는, 전공 1차 시험이죠. 네, 전공 1차 시험, 즉 2교시와 3교시를 위해서 시험장에서 쉬는 시간에는 2교시를 위해서는 지정하고 보는 게 아니죠. 골고루 전체를 봐야 한다. 어떤 과목이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3교시 진행 전에는 2교시에 안 나왔던 과목을 중심으로 또 역시 하나를 지역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고시문, 4주기 유치원 평가 이렇게 한 가지 과목을 지역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중요획 위주로 골고루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배워야 합니다. 잊지 않기로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시간 3교시에서는 어떤 점을 언급해 놨을까요? 자, 3교시입니다. 3교시에는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고요. 유치원 교육 과정 바로 B형을 시험 보게 되는데요. 정말 좋은 예문이 또 들어와 있어요. 역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마인드 컨트롤 한 점.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모르는 문제들을 3번 정도 검토하도록 시간을 관리한 점.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를 적을 때 주의점이에요. 서술형 문제를 적을 때 답안지 칸을 고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은 칸을 써버리게 되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답안지를 교체하게 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실수가 안 나오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시간이 부족하면 대부분은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정말 중요한 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3교시 종이 치기 전까지 어떻게 했대요? 헷갈리는 문제들을 붙잡고 끝까지 고민하고 신중하게 답을 작성한 점. 정말 좋은 사례를 작성해 놓으셨어요. 자, 여기에서 칭찬할 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점이죠.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쉬운 점은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점입니다. 서술형 답을 쓸 때에는 반드시 답안지 칸을 고려하자. 문장으로 길게 써야 될 때는 우리가 정해진 답안지 칸만큼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문항별로. 단답형과 서술형은 몇 줄 내로 써야 된단 말이죠. 그 칸에 맞추어서 써야 되는데 그 칸에 맞춘 훈련이 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결국에 답안지를 교체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정답의 완성도가 낮아질 수가 있다. 혹은 조금 심각하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아쉬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답안지에 작성하는 연습을 언제부터 하면 좋겠다. 11월이 시험인 경우에 늦어도 9월 달부터는 유치원교육과정 A형, B형 답안 작성법을 논술 작성하듯이 논술 원고지 답안지에 작성하듯이 유치원교육과정 A형, B형도 잘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자리라는 건 그렇죠. 주어진 공간, 그 다음에 칸에 맞추어서 작성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1차 합격 일기였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합격 일기가 있지만요. 각각의 선배님들이 한 실수 혹은 장점들을 잘 살려서 1차 시험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장점은 극대화하고 최대화하고 실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험장 실전 관리를 꼭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차를 합격하시게 되면 그 다음 단계, 바로 2차를 보시게 되죠, 쌤들이. 자, 2차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칠판이 조금 지저분해서 판서를 조금, 깨끗이 지우는 동안에 또 칠판이 마르는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2차 일기를 훑어보고 계세요. 특히 어디 부분? 밑줄 친 부분 중심으로 훑어보고 계십시오. 자, 합격 1차 멋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장입니다. 자, 실전관리 2차는요. 우리 지난 14강이죠. 지난 시간에 평가 전 그리고 평가 중 그리고 평가 후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드렸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면접, 그 다음에 교사학습 과정안 작성, 그 다음에 수업 실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역시 합격한 유아리 합격유아에서 같이 공부하시고 합격하신 우리 엔젤 멘토 선생님들의 나눔 자료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부득이하게 한 분 선생님 자료만 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합격 실전 관리 2차입니다. 자, 2차 시험은 시험 전 아침 일기예요. 자, 아침 일기 그리고 칭찬 그리고 아쉬운 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볼 부분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면 그리고 웃는 연습과 면전 연습을 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간단하게 밥을 꼭 먹는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시험 요강대로 인사하는 법을 연습해보고 목을 풀면서 최대한 밝게 시험장에 가도록 노력했다. 자, 중요한 거 2차 때 강조했어요. 시험 요강은 반드시 외워야 한다. 자, 그 다음 또 시험 당일날 사소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점. 이 긍정적 생각과 시험 요강을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밑에 와서 보시면 도착을 했어요. 시험장에 도착을 하면 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밝게 웃는 연습 그리고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미소 짓기 지도한 대로 지금 잘하셨어요. 2차 때 지도해드린 내용 그대로 지금 따라오시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대기실 안에서도 계속해서 입꼬리를 올리고 자, 그 다음 보는 자료는 어떤 자료? 면접용 수첩과 시험 요강 끝까지 시험 요강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잘한 점은 밝게 웃으려고 노력한 점 지금 밑줄 쳐드린 부분들이 정말 잘한 점입니다. 자, 시험 당일 중요한 건 일단 밥을 먹어야 된다는 점. 밥을 안 먹으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밥을 먹어서 충분히 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험 요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 자,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합격한다. 나는 국립유치원교사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점. 이 세 가지를 정말 잘 지켜서
디테일하게 우리 2차 지도 때 꼼꼼하게 해드렸던 내용들까지도 잘 지켜서 네, 시험장 적응을 하고 오셨습니다. 정말 좋은 일기의 예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면접 참여 과정입니다. 면접 시험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했을까? 면접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참여했을까? 자, 아주 자세히 넣어놨으니까요.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자, 이제 저는 중행만 좀 같이 보지요. 자, 구상실에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 동안 구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실로 들어가게 되면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천천히 말을 하려고 노력했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시선 연습을 우리가 모든 감독관님을 보고 하죠. 그래서 모든 감독관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에 눈이 혹시라도 마주치면 더 웃으려고 노력을 했고, 자, 그 다음 면접 분위기는 우리 선생님께서 입실하신 면접 공간의 분위기는 대체로 좋은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데 면접 분위기는 경직되어 있기도 하고 응대하지 않기도 하고 바라봐주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서운 표정으로 바라봐주시기도 하고 엄격한 표정이라고 바꿀게요. 즉 면접실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번호마다 네 관리 번호마다 순번 들어가는 순서의 번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 밑으로 와서 보면 구상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답을 드렸고 즉답형의 경우에는 생각나는 대로 가지수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답변을 말할 때 최대한 주어진 시간을 쓰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 자, 위에는 구상형 진행 과정이고요. 아래는 즉답형 문제의 진행 과정입니다. 구상형의 경우에는 한 문제를 주고요. 그리고 구상 시간을 별도로 주고요. 그리고 답안 쓴 내용을 가지고 면접실에서 말하듯이 네, 읽어나가는 점을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즉답형의 경우에는 평가실 내에서 네,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보거나 혹은 문제를 들어서 바로 해당되는 답을 요구하죠. 그래서 구상형과 즉답형 참여 과정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은 건요. 지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잘 따라오셨어요. 인사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웃는 거라던가 또 시선 처리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본인을 다시 한번 본인을 뽑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념, 확신을 좀 드릴 수 있는 간절한 구호라던가 그래서 지도법에 따라서 아주 잘 따라온 대표적인 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당 시도는요. 교수학습 과정안 시험이 있었어요. 자, 교수학습 과정안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일기로 같이 보죠. 자, 교안 작성에서는 네, 우리가 1일 단위한 평가 과정에서 자, 먼저 어떻게 참여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자, 문제 조건을 파악하고 그리고 구상지에 20분 동안 큰 틀을 작성하고 그리고 40분 동안 답안지를 썼다. 자, 그리고 종료 10분 전까지 종료 10분 전에는 자료 및 유의점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다. 자, 여기에서 다른 점, 시험 공고와 다른 점은 30cm 자가 제공된 점이고 자, 칭찬할 점은 개인적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아쉬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놔야 돼요. 뭐가 부족했어요? 네,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우리가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특히 1차 끝나고 나서 2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길지 않아요. 보통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교안 평가 과정에서 시간을 조금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교안을 시간 내에 쓰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래서 시간 내에 교안 작성법을 많이 반복 훈련을 해서 이 부분 시간이 부족한 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자, 좋은 일기의 예지요. 자, 시간 관리 그리고 노력한 점 그리고 아쉬운 점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네.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업 실전, 네, 수업 실현 장면입니다. 자, 수업 실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수업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을 하셨는지 지금 보지요. 자, 마지막 2차 시험 수업 실현 평가 과정입니다. 전체 과정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드렸고요. 중행만 좀 같이 볼게요. 자, 특이점이 보이죠? 문을 닫고 인사를 하니까 책상과 의자가 있는 곳을 가리키며 의자에 앉으십시오 라고 안내해 주셨대요. 자, 일반적으로 유치원 수업평가실에는
의자만 있어야 되는데요. 때때로 여러 시도에서 때때로 책상과 의자를 함께 놓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귓종긋 그리고 빨간색 밑줄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관리자분께서 관리번호를 이야기하고 말해주세요. 다시 앉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7번입니다. 하고 앉아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로 앉으신 거예요. 이럴 때 관리번호 말씀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응대를 잘했죠. 자, 다시 일어나 웃으면서 관리번호 14번입니다를 말하고 앉으면 된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내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때는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안내 받으신 대로 우리 교수학습 과정에서 배우신 대로 자연스럽게 응대하시면 됩니다. 아주 잘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책상을 치워도 되는지를 여쭤보지 못했다는 점.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책상을 치우지 않은 상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중요하죠. 실수를 해결하는 방법, 웃으면서 관리번호 말했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제 지도 때 지도 받으셨던 내용이죠. 아이들과 시선을 마주치고 그래요. 선생님 앞에 못 보던 책상이 있지요. 아, 도준이와 지혜가 선생님을 도와주고 싶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책상을 누가 치웠다? 그렇지요. 바로 평가 받으러 들어간 우리 선생님이 치우신 거죠. 자, 이렇게 책상을 주어졌을 때는, 책상이 있을 때는 책상을 그냥 들어서 옮기는 것보다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시고 실제 수업 장면처럼, 유치원 현장에서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옮기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잘했어요. 네, 이 부분 강의 중에 설명할 때 우리가 다 같이 까르르 웃었는데요. 네, 강의 맛이 나네요. 네, 보람이 느껴집니다. 아주 잘한 예예요. 자, 그 다음 밑에는, 자, 아까 면접실에서는요, 되게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분위기는 대체로 딱딱하고 정색하고 반응도 없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자, 중간중간 시간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구상지에 적어둔 순서와 연습했던 것처럼 진행했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면접이나 수업이나 똑같이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꼭 지켜야 되는 건 오케이, 바로 시간 관리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은 16초를 남기고 수업을 끝냈다. 정말 잘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채점이 바로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내에 충분히 수업을 해야 되니까 너무 빨리 끝나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끝나도 안 되겠다. 정말 잘했죠. 지금 잘한 부분들을 별표를 하고 있습니다. 꼭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책상까지 치우는 거 같이 할지 여쭤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자, 빨리 나갔으면 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끝까지 배웠던 대로 인사를 바르게 했다. 끝까지 집중해서 배웠던 대로 인사를 바르게. 자, 앞에서 책상을 옮겼잖아요. 그렇죠. 책상을 옮겨놨잖아요. 자, 이때 책상을 본인이 옮기겠다고, 본인도 책상을 원위치로 가져다 놓겠다라고 같이 관여했다는 점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별표 부분, 바로 수업 실험 평가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었던 부분을 실수를 만회하는 부분, 또 정말 실수를 안 하고 잘 활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 맞습니다. 시간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한 점. 자, 마지막으로 책상 정리와 그 다음에 평가실 분위기와 상관없이 어떻게 한 점? 끝까지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점 정말 칭찬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합격 2차의 일기입니다. 자, 합격 1차 실전관리, 그리고 합격 2차 실전관리, 궁금한 사항, 그리고 2차 같이 공부하는 거 궁금한 사항, 해당되는 소통 공간에 질문 보내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자, 합격 1차는 이론으로 실전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합격 2차의 경우에는 실기로 주로 실전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1차와 2차의 공통점이 있죠. 합격 공부 관리 전체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뭡니까? 맞습니다. 나는 공립 유치원 교사다 라는 걸 잊지 않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와 함께?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1명, 그리고 100명, 그리고 10,000명, 정말 수천 명의 아이들과 함께 미리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면 대한민국의 공립 유치원 교사가 꼭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합격 공부관리를 잘 활용하는 법, 합격 공부관리 강의의 그 취지는 뭐냐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목표, 한 번에 또 단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직접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공부 시간 관리나 또 공부 과목별 이해나 이러한 공부 계획서나 이러한 부분들, 즉 하나로 함축하면 합격 공부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합격 공부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단연간 노량진에 있으면서요, 조금 여러 해 공부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 점을 좀 전달해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단기에 그리고 1회 만에 합격을 하실 수 있겠구나 하고 시작한 강의가 바로 합격 공부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1강부터 오늘 15강까지 조금 짧은 기간 동안 또 열심히 노력하시면 조금 여러 번 고생 안 하시고 합격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추가해야 되겠지만요. 중간중간에 공부하시면서 조금 어려우실 때 어떤 내용 주제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 관리인지 또 실전 관리인지 아니면 경제적 비용, 경제 관리인지 아니면 팀 관리인지 각각의 강의마다 주제가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강의의 주제 보시고 그때 필요하실 때마다 꼭 본 강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은 임고생이시라면 1강부터 15강까지 전체를 좀 보시고 공부하시면 보다 더 빨리 대한민국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5강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요. 우리 조금 덜 고생하면서 조금 더 많이 행복한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자고요. 자, 마무리는 아리아리 합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선생님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고 조금 더 행복한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리아리 합격!